네, 우리 교재 19페이지에 전기 및 거래 종류 결합 관계. 자, 전기 및 거래 종류 결합 관계를 조금 살펴보실 건데요. 자, 일단 우리가 거래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면 분계라는 것을 했죠. 그쵸? 분계라는 것을 하게 되면 이 분계한 것을 총계적 원장에다 옮겨야지 돼요. 이제 장도는 조금 이따가 배우기는 할 건데, 자, 일단 전기라고 하는 것은, 전기는 분계한 것을 총계적 원장에 옮겨 적는 절차예요. 는 절차를 우리가 전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상품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을 하였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는 분계라고 하면 상품 100만 원 현금 구입했으니까 저는 차변에 상품 100만 원 들어옵니다. 네, 대변에 현금 100만 원 나갔습니다. 네, 이렇게 분계라는 것을 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총계적 원장이다라는 친구는 뭐냐면 모든 계정들은, 이런 계정들은 자기 집이 있어요. 그 집을 총계적 원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집은 어떻게 생겼냐? 자, 상품인의 집이에요. 이렇게 T자로, 자, 여기 상품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는 현금인의 집이에요. 이렇게 현금이라고 하는 총계적 원장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계정 과목은 이런 T자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고, 이렇게 분계한 걸 총계적 원장에 이제 옮겨 적는 절차를 우리가 전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전기는 여러분들 혹시 방명록 이런 거 아시나요? 이렇게 결혼식장 같은 데 가면 저 왔다 갔어요 해서 이름표 적는 거? 이런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시기 좀 쉬울 것 같고, 자, 우리가 분계에서 상품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상품이 지금 무슨 변에 있죠? 차변에 있죠. 그러면 상품 계정 차변에다가 기록을 할 거예요. 그런데 상품인의 집에 가서 상품이 왔어요 라고 안 적는 거죠. 그쵸? 누가? 친구가. 거래 상대방 계정 과목이 반대쪽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계정, 자기 변에, 자기가 있는 쪽 변에 상대방 계정 과목.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와요? 현금이가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친구가 왔으니까 돈은 내 돈을 쓸 거예요. 내 돈 100만 원을 그대로 여기다가 현금 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자, 상품인의 집에만 가면 안 되겠죠. 그럼 또 이제 누구네 집에 가요? 현금인의 집에 가요. 그런데 현금이 무슨 변? 대변. 이번에는 현금이 방이 대변이래요. 그래서 대변에다 적을 거예요. 적는데 현금인에다가 현금 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써야 한다? 상품을 갖다 쓸 거예요. 상품을. 그래서 여기에 상품. 그리고 금액은 항상 누구 거? 자기 거. 자기 금액을 밑에다가 100만 원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옮겨 적는 절차를 전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전기는 우리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이 쓰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컴퓨터가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전표 입력만 하고 나면 컴퓨터가 알아서 전기를 다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전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전기는 컴퓨터가 알아서 다 할 거예요. 단, 우리는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자산 계정 과목이니까 자산은 차변이 증가변이고 대변이 감소변이에요. 이런 건 아셔야 돼요. 현금 계정도 차변이 증가변이고 자산이니까 대변이 감소변이에요. 자, 그러면 상품이 증가했구나. 차변에 있으니까. 증가했는데 얼마가? 100만 원. 상품 왜 증가했어? 현금 주고 사왔구나. 이렇게 총계정 원장을 보고도 거꾸로 거래를 유추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현금 계정 대변. 그럼 현금이 나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현금 왜 나갔지? 상품 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계정을 보시더라도 동일한 결과물을 얻어내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붕괴한 것을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 절차를 전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그다음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자산은 차변이 증가, 대변이 감소, 차변이 증가, 대변이 감소 이런 것들만 우리가 거래 판료소만 정확하게 잘 인지를 하고 계시면 우리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기는 요 정도까지만 제가 설명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래의 종류예요. 거래의 종류. 이 거래의 종류도 회계 2급에서만 잠깐 조금 필요해요. 이론 문제 하나 때문에. 실제 실무상에서는 크게 의미는 별로 없어요. 크게 의미는 별로 없는데 우리가 거래 종류다. 그럼 거래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첫 번째 교환 거래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익 거래다라고 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혼합 거래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나누어질 건데 교환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거래가 발생했는데 계정 과목이 이렇게 상품, 현금 이렇게 자산으로만 되어 있다. 그러면 교환 거래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환 거래는 또 거꾸로 수익과 비용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않는 거래다. 수익과 비용이 나오지 않는 거래를 우리가 교환 거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 손익 거래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손익 거래는 한쪽 변에 그러니까 얘는 한 변은 자산, 부채, 자본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한 변은 수익 또는 비용으로 되어 있는 거래를 손익 거래라고 해요. 변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택시 요금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 현금은 나가고 택시 요금, 여비교통비라고 하는 비용이 생기겠죠. 그럼 한쪽은 비용이 생겼고 한쪽은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이렇게 한쪽 변에 수익 또는 비용, 한쪽 변에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를 우리가 손익 거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자, 혼합 거래는 그냥 차변이든 대변이든 상관없어요. 한 변에 자산, 부채, 자본 중에 하나와 한 개, 그리고 수익, 비용 중에 한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예요. 꼭 한 개는 아니에요. 여러 개 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대신에 한 변에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가 같이 존재하는 경우, 그럴 때 우리는 혼합 거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건 이론 시험 문제에서 가끔 나오기는 하니까 그래서 교환 거래가 있고 손익 거래가 있고 혼합 거래라고 하는 게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거래의 결합 관계다라고 하는 것은 결합 관계는 거래의 판료소. 우리 거래의 판료소 배우셨죠?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이렇게 처리되는 것을 우리가 결합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우리 이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신 기출 핵심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번서부터 한번 볼게요. 아래의 거래 내용에 대하여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와 거래의 종류가 바르게 표시된 것은 그랬어요. 상품 판매 전 시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150만 원에 구매하고 구매 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럼 일단 붕괴를 먼저 해보실게요. 자, 그럼 우리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샀기 때문에 차변에 비품이 들어올까요? 그렇죠? 비품 150만 원이 들어오게 될 거고, 그리고 대금은 신용카드로 지급했으니까 신용카드는 돈이 지금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결제일 날이 돼야 돈이 나가요. 그래서 우린 신용카드 대금을 뭐라고 해요? 미지급금이라고 하게 됩니다.
15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비품이다라고 하는 뭐가? 자산이 증가하였습니다. 맞죠? 자산이 증가했고, 자, 그 다음에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뭐가? 부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거래가 생겼어요. 그럼 거래의 결합 관계는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자산 부채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무슨 거래? 교환 거래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하고 거래의 종류는 교환 거래에 해당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거래의 종류와 해당 거래의 연결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첫 번째는 상품 100만 원을 매출하기로 계약하고 매출 대금의 10%를 현금으로 받았대요. 자, 분개해 볼게요. 자, 1번 보기는 우리 차변에 현금이 10만 원이 들어오겠네요. 그쵸? 현금 10만 원. 그리고 대변에 계약금 받은 거니까 우리 뭐라고 해야 하죠? 선수금 10만 원입니다. 자, 계약금 받으면 우리 뭐라 한다? 선수금. 그럼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했고요. 선수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했어요. 그렇죠? 자산이 증가했고 부채가 증가했어요. 그럼 무슨 거래더라? 자산, 부채, 자본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교환 거래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두 번째 거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월분 사무실 전화요금 5만 원과 전기요금 1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으로 이체되었대요. 자, 그러면 2번 보기는 자, 일단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됐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갈 거예요. 보통예금이 얼마가 나갈까요? 15만 원이. 그 중에 전화요금은 우리 차변에 뭐라 해요? 통신비. 전화요금, 인터넷 사용료 이런 거 통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요? 5만 원. 자, 그리고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뭐라고 하죠? 수도, 광열비 라고 합니다. 10만 원.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통신비도 비용이고 수도, 광열비도 비용이니까 비용이 발생했군요. 이렇게 될 거고 보통예금이라고 하는 내 자산이 감소했습니다. 그럼 한쪽 뼈는 수익 또는 비용이 있고 지금 한쪽 뼈는 자산의 감소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무슨 거래에 해당한다? 손익거래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사무실을 임대하고 1년치 임대료 6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아 수익 계정으로 처리하다 그랬어요. 그럼 3번 보기는 우리는 차변에 보통예금이 들어오나요? 그렇죠? 보통예금이 들어왔어요. 얼마가요? 60만 원이. 그리고 대변에는 우리가 수익으로 처리한다 그랬으니까 계정 과목 이름은 임대료 6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보통예금이라고 하는 내 자산이 증가했고요.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한쪽 뼈는 자산 부채자, 또 한쪽 뼈는 수익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손익거래에 해당하겠네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은 네 번째는 단기 차입금과 장기 차입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상환했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대변에 가서 보통예금이 나갈 거고요. 보통예금이 얼마가 나갈까요? 300만 원만큼이 나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왜 나갔냐 봤더니 단기 차입금 갚았어요. 단기 차입금 100만 원. 그리고 장기 차입금 100만 원.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단기 차입금도 부채고
장기 차입금도 부채니까 결국 부채가 어떻게 되었다? 감소되었다. 그리고 보통 예금은 자산이죠. 자산이 감소되었다. 그러면 모든 계정 과목이 자산, 부채, 자본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무슨 거래에 해당해요? 얘는 교환 거래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죠. 수익 비용이 아예 안 나왔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3번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조금 짧게 풀을게요. 문제 3번은 다음 중 혼합거래에 속하는 것은, 혼합거래는 한 변에 두 가지가 있어야지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 2, 3번은 그냥 봐도 한 개의 거래밖에 안 생기니까 정답은 그냥 무조건 4번이 됩니다. 1번은 보험료가 나왔기 때문에 손익거래, 2번은 비품 신용카드 결제니까 교환거래, 3번은 현금하고 출자하는 거, 자본금이라고 해요. 출자하면 뭐라고 한다? 자본금. 그래서 현금 자산이고 자본이 움직였기 때문에 교환거래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여금하고 이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은 한번 여기다가 해볼까요? 우리가 이 밑에다가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대여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저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겠죠. 현금이 얼마가 들어와요? 102만 원이. 102만 원이 들어오고, 그 중에 100만 원은 단기 대여금을 받았고요. 단기 대여금 100만 원. 그리고 이자 수익이 2만 원.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현금이라고 하는 내 자산이 어떻게 되었다? 증가되었다. 단기 대여금이라고 하는 내 자산이 감소하였다.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쪽 변에 자산과 수익이 동시에 존재를 하죠. 이렇게 되면 얘를 우리는 혼합거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전기, 그 다음에 거래의 종류까지 일단 살펴보았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